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화를 너무 오랜만에 너무 좋은 영화를 봐가지고 그 영화에 대한 감상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녹화를 해봅니다. 제가 본 영화는 소울이라는 이번에 픽사에서 나온 소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굉장히 그 의미가 좋은 것 같아서 한번 해설을 해보고자 영상을 찍었고요. 이 영상에는 스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보고 나서 보셔도 되겠지만 그냥 영상 보고 나서 보셔도 더 이해가 더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저는 스토리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스토리는 다른 영상들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만 하고 제 생각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주인공은 이 조 가드너라는 재즈 피아니스트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영화에서 보시면은 학교의 밴드에서 재즈를 가르치는 음악 선생님이세요. 그 음악 선생님은 계속 끊임없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죠. 학교에서 이제 정규직 선생이 되었습니다라고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해요. 왜냐하면 내 삶의 목적은 학교 선생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의 목적은 아주 멋있는 공연을 하는 공연 재즈 피아니스트가 자신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가장 슬픈 부분은 바로 이 조 가드너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다 이루기 바로 직전에 죽게 되는 것이 이 영화의 시작이 되겠죠.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중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스토리에서 결국 이 사람은 살아나죠. 살아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해요. 목적을 성취하지만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 목적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이 찾아오죠. 그래서 자기와 같이 연주했던 색소폰 부르는 색소포니스트한테 물어보죠.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일화가 바로 물고기 이란 거죠. 어린 물고기가 어른 물고기에게 물어보는 거죠. 저는 언젠가 바다에 갈 거예요. 바다는 어디 있죠? 어른 물고기는 여기가 바다야 라고 말했을 때 어린 물고기는 저는 여기는 그냥 물이에요. 전 바다에 가야 돼요. 물이 아니라 라고 대답을 하는 걸 보면서 목적을 성취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무언가가 될 것 같았고 완성될 것 같았지만 계속 삶이 진행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성취했을 때 그 공허함을 보여주는 캐릭터가 바로 조 가드너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주인공,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이 친구죠. 22호 영혼이에요. 이 친구 바로 직전에 나왔던 한 영혼이 막 10억 어쩌고 저쩌고 번호가 붙어 있는데요. 그 번호가 막 10억이 넘어갈 정도로 많이 붙어 있는데 이 친구 22번이라는 거죠. 굉장히 옛날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유 세미나 그레이트 비포어라는 태어나기 이전에 존재들이 있는 그곳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내 삶의 목적이 뭘까라고 고민을 정말 긴 시간 동안 했지만 찾지 못한 영혼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방황을 하고 지구에서도 굉장히 그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런 목적을 찾지 못하게 돼서 결국 흑화되게 되죠. 이런 괴물이 돼요. 그래서 난 목적이 없어. 목적을 못 찾았어. 계속 번민하고 고민하죠. 근데 이 친구는 결국 어떻게 흑화가 풀리냐면 생각해보니 그냥 살아가는 것들로도 좋았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통해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영화에 많이 나오는 게 이 멘토들 나오죠. 이 멘토들 보시면 무시무시한 멘토들이 나와요. 아브라함 링컨도 나오고 무하마드 알리도 나오고 칼 융도 나오고 뭐 테레사 수녀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았고 또 그 목적을 성취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멘토들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멘토들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희화화된 존재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이러한 삶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성공한 삶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목적을 찾고 목적을 성취한 삶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도 의미가 있음을 이 영화는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재밌는 존재 테리라는 애가 나오죠. 이 테리는 굉장히 지향적인 존재예요. 영화에서 보시면 죽은 자들의 영혼의 숫자를 세서 끊임없이 카운트하는 회계사 역할을 하고 있죠. 맹목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테리의
라는 존재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맹목적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죠. 영화에서 이 영화는 제가 봤을 때 실존주의 영화예요. 실존주의. 너무나 극명하게 나오는 거죠. 우리 실존에서 나오는 얘기는 본질은 실존에 선행하지 않는다. 이 뜻을 좀 쉽게 풀면 본질보다 실존이 먼저다라는 거게 되겠죠. 실존이라는 거는 본질과 실존에서 본질은 이제 목적에 가까운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계속 목적을 찾아가요. 내 삶의 목적은 뭐지? 내 삶의 목적은 이거야.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을 이루었어. 이게 바로 우리들의 세계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루틴적인 그런 것들인데, 이 영화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 목적 사실 없어. 삶의 목적 사실 없어. 그거 이루지 않아도 되고 사실 없는 거고, 그냥 우리는 그것을 살아가는 거야. 그것을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사르트르가 말한 실존에서 기투 존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 아무런 의미 없이 사회 속에 던져진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여기서 영화에 보시면 그래서 계속 지구로 던져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쵸? 지구에 계속 던져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던져진 거지 어떤 목적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사르트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르트르는 자유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거다. 이 영화에서 보시면 이 스파크, 이 빈칸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데 결국 뭘로 채워졌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하지만 그거는 자유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이건 목적도 아니에요. 목적이 없다는 뜻이죠. 그쵸? 그 목적이 없다는 것을 바로 실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자는 앉는 게 목적이겠죠. 카메라는 찍는 게 목적이겠죠. 마이크는 녹음하는 게 목적일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는 목적이 없는 존재다. 목적이 없는 존재를 실존하는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존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트르가 말한 가장 유명한 문장이죠. 저는 무한도전에서 이 문장을 처음 봤었는데요.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 우리의 삶은 기투,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던져져서 그리고 모든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실존주의의 가정 중 하나죠.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있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실존적인 존재들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사르트르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실존주의가 다시 두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실존주의는 그래, 우리가 사실 터부시하고 잘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죽음과 굉장히 밀접한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알베르토 까미의 뭐 이방인이라든지 뭐 패스트라든지 그런 죽음과 관련된 문학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영화도 분명 죽음과 관련된 영화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결국 죽을 거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또 실존적 존재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목적은 사실 없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실존하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실존주의는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과는 좀 충돌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저에게도 있어서 굉장히 숙제가 되는데, 요새는 보면 이 실존주의 철학, 또 실존주의 상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추세라서 한번 실존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탐색하고 영화를 다시 보시면 훨씬 재밌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이 더 있네요.